안녕하세요. 백캠의 기적. 2022년 대성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내신 기출 적중률 분석 강좌 기적에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이야기는 일단 총평부터 전체적인 평가부터 가보고요. 그리고 중요기출 맛보기, 그 다음에 대성 1학년 시험 대비 전략을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일단 이번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아세요?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은 97.3점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97.3이면요. 굉장히 대단한 점수죠. 굉장히 높은 점수고.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아야 1등급에 정말 그 커트라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대성고에서 빈칸 완성, 정말 앞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빈칸 완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객관식, 그래서 합쳐서 선택형이 25, 단답형이 10개인데 여기서 이제 빈칸 하나만 틀려야지 1등급이거나 아니면 정말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100점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웠던 상황이었고요. 자, 출제 범위는 집합부터 유리함수 전까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시험 범위였고요. 자, 교과서와 부교재에서 90% 출제됐다. 대성고등학교는 예로부터 부교재가 얇은 부교재가 학기 시작할 때마다 배부가 되죠. 그 부교재는 사실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고3, 고1, 고2, 고3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그 기출에서 30번, 21번과 같은 고난도 문제들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교재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교재에서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등급을 좀 목표로 한다. 완벽한 점수를 나는 목표로 한다.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 N회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객관식 6번부터 얘기할 건데 이게 지금 1등급인 친구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그 객관식 6번입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신 대성고 1학년들은 알겠지만 저 문제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등급인데 어떻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헷갈렸나 봐요. 여러분,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의 차이가 뭘까요? 자, 다음 중 연산법칙을 이용해서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찾으래요. 나부터 찾아볼게요. 나는 요 비여집합, 합시 여집합 보이세요? 비여집합, 합시의 여집합을 C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C로 이렇게 묶는 걸 뭐라 그러죠? 그게 굉장히 엘레강스한 이름? 드모르간. 그래서 드모르간 1번, 2번, 3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찍어야 되는데 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A교, B의 여집합. A교, B의 여집합. 그리고 합 A교, C의 여집합이었어요, 저게. 그런데 그거를 묶은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A 교집합을 묶었어요. 이게 묶었어요. 이게 묶는 걸 뭐라 그러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결합법칙이라고. 평소 개념 설명을 막 그냥 열심히 안 들으신 거죠. 선생님이 연산 기호가 이렇게 다른 거, 그러니까 교집합이 나오다가 가운데 합집합, 이렇게 연산 기호가 다른 것은 분배법칙이고, 교집합 또는 합집합을 합쳐는 거는 결합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산 기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분배. 그래서 이게 분배법칙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결합법칙으로 한 친구는 2.1. 그래서 요거 하나만 틀리면 당연히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 말고도 고친 거 하나 더 틀렸다라고 한다면 등급이 2등급부터 시작이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객관식 마지막 문제, 집합 추론입니다. 자, 여기 모의고사 기출이기도 하고 대성고 부교재에서도 많이 훈련했던 문제였죠. 자, A 합집합 B가 5개입니다. 일단 바로 들어가죠.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인데 A 빼기 B가 이렇게 2개였어요. 이게 2개였어요. 그러면 B집합에 해당되는 거, 요 B집합은 몇 개예요? 그죠, 여기 3개예요. 괜찮나요? 근데 이제 다조건을 먼저 해석을 하시면 우리가 A라는 원소가 A집합에 들어갔을 때 요거나 요것이 B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선생님이 순서상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A집합과 B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순서상을 한번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 A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A라는 요 A 빼기 B는 2개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만약에 1이잖아요. 그러면 1대표 얼마죠? 1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A의 원소가 1이면 B의 원소도 1이다. 그러니까 교집합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를 넣었다. 2를 넣었으면 얘는 이제 분수 나오니까 안 되죠. 2를 넣었을 때 5가 되네요. 자, 3을 넣었을 때 얼마예요?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4를 넣었을 때 얼마예요? 6. 5를 넣었을 때 얼마예요? 3. 6 넣었을 때 얼마예요? 7. 7 넣었을 때 얼마예요? 4. 8 넣었을 때 얼마예요? 8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8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나열을 해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B 빼기 A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어디가 최소라 그랬냐면 여기가 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1과 8 같은 경우에는요. 1 넣었을 때 1, 8 넣었을 때 8이니까 1과 8 여기 들어가나요? A 빼기 B에? 안 되죠. 왜냐면 1은 A의 원소이면서도 B의 원소니까 1과 8은 여기나 여기는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A 빼기 B나 B 빼기 A에 못 들어가요. 1, 8은. 그러니까 1, 8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요 교집합 안에. 그래서 요 교집합 안에 1과 8이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과 8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원소들을 추론해야 되는데 B 빼기 A가 이제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얘가 가장 작은 원소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A 빼기 B에 들어가는 원소는 자, A 빼기 B에 들어가는 원소는 당연히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죠. 왜냐하면 A의 원소일 때 B의 원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으니까 A 빼기 B에 들어가는 원소는 그러니까 A 빼기 B에 들어갈 때는 나머지 여기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그죠? 또 여기 들어간다고 쳤을 때 또 여기에 들어가겠죠. 왜냐면 여기 교집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A의 원소란 뜻이니까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B 빼기 A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이 A 빼기 B보다 어때요? 이제 같거나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더 같거나 크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죠? 2였다. 그러니까 얘는 2나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여기 이제 그 다음 상황이 이제 진전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다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B 빼기 A의 원소의 합이 최소라고 했으니까 어때야 최소야? 2개여야 최소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2개가 들어가고 여기엔 하나가 들어가야 B집합의 원소가 몇 개다? 3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볼까요?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1과 8은 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경우의 수가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8이 들어갈 수도 있죠. 이렇게 먼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소니까 여기 이제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는 이제 최소니까 2개라고 이제 가정을 할 건데요. 1 다음에 최소는 누구죠? 그쵸, 2죠. 그럼 여기 이제 2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2가 들어가려면 여기 보세요. 2가 들어가려면 여기 보이세요? 노란색으로 해볼까? 2가 들어가려면 이제 3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이 어디 있어야 될까? 3은 A의 원소일 때 여기에 2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3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3이 있어야 2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잠깐 B 빼기 A에 3은 못 들어가요. 그죠? 3이 A의 원소일 때 2가 B의 원소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누가 제일 크죠? 4죠. 그러면 4를 이제 여기 4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또 4를 한번 볼까? 여기 있다. 4가 들어가려면 이제 7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A의 원소에. 그래서 7이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7이 A의 원소일 때 4가 B의 원소, 3이 A의 원소일 때 B가 2의 원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2와 4가 이렇게 있을 때 2와 4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3, 7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요 가운데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1과 8이 될 수 있어서 여기 이제 보면 그 객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1, 2, 3, 7, 8. 자, 1, 2, 3, 7, 8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뭘 찾았냐면 교집합의 원소가 1과 8인 케이스를 찾았기 때문에 1번과 5번은 빼고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1과 8이 없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 B 빼기 A가 최소이려면 2, 4가 당연히 와야 되는데요. 3이 있어야 2가 온다 그랬잖아요. 요 3이 A의 원소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3이 여기 있을 여기 없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또 4가 나오게 하는 7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과 7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교집합은 1개고 B 빼기 A는 2개니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2와 4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가운데는 1, 8, 3, 7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2가 될 수는 없다. 2는 여기 있어야 최소다. 라는 얘기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맛보기 끝났어요. 자, 대상 1학년 시험 대비 전략. 선생님이 이제 그 현강에서 스카이반과 그리고 심화 B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최상위 클래스인 이 스카이반은 아무래도 모든 학교에 전교 1등 또는 전교권 또 수학 1등급 이런 우수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선생님이 부교재 겸손한 마음으로 최소 3회독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그 모의고사 30번 최고 난도 킬러 문제만 위주로 풀면서 또 기본적인 개념 정리도 놓치지 않게, 그래서 기본 개념, 심화 개념,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고난도까지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수업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업을 하면서도 내신 기간 한 달 전, 두 달 전에는 부교재 3회독을 꼭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이 아니고 거의 협박이죠. 자, 그렇게 나서 그리고 평소에 또 진행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부교재가 완벽하게 되면 모의고사 고난도 기출 N회독 그리고 베이스 캠프에는 N제가 있죠. 이 N제가 뭐냐면 한 500문제 정도? 최소 50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모든 학교 기출입니다. 근데 그 기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평구 N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N제 교재로 함께 내신 대비를 해야 된다. 시간 훈련은 쉬운 건 뭐 1분 안에 풀겠지만 어려운 건 2분 30초, 3분을 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간 훈련을 하면서 특히나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스카이반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유형에 다 해당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골고루 해당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모의고사 1등급을 잘 나오면서 100점까지도 잘 받으면서 내신만 보면은 실수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3 더하기 2는 얼마죠? 5인데 거기다가 6이라고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약형, 내가 푼 문제의 풀이가 과정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는 친구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죠. 자, 연구가형은 뭐냐면 이 문제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문제 정말 열심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에 째깍째깍 시간을 흘러서 그 뒤에 풀 수 있는 정말 기본적이고 쉬운 문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내에 완벽하게 풀기 위해서는 연구가형 시간 훈련이 필요하다. 자, 블랙홀형은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집중력. 블랙홀이 뭐냐면 이제 문제 풀다가 갑자기 갑자기 블랙아웃이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블랙홀형은 평소에 순간 집중력을 키우는 게 좋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우리가 장시간 동안 막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쉬는 시간 5분 또는 뭐 10분, 30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때 어느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지 못할 정도로 누가 내 욕하는 거 듣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집중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게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성고 1학년 2022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선생님 여기까지 마치는데 대성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제 시간이 60분 좀 길죠? 하지만 35문제나 풀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쉬울 때는 검토할 시간도 있고 여유로운데 시험이 어렵게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지죠. 물론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비해서는 대성고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쉬워진 거에 속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은평구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내신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진짜 대성고 문제가 정말 이렇게 쉽게 나오나? 선생님 저는 올해 선생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쉽게 나오지만 또 이것은 난이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렇게 풀면 알겠지만 그 난이도라는 건 매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출제하는 선생님들의 그 출제진이 바뀌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경향성을 참고하는 것만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는 모든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